아니 일단 자세가 약간 하면 그래도 입에 사탕 물고 있습니까 혹시? 괜찮은데 왜 만들어서 까냐? 자, 하트페어링 3편 리뷰 중에서 지민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민님이 요즘에 인심이 안 좋죠? 네,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그럴만 했는가, 아니면 좀 과한가, 납득할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안타까운 점은 박명수를 눌러줬던 유재석 같은 존재, 무한도전에서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은 빛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점이 좀 아쉽다. 네, 저는 계속 보면서 1화에서의 지민님의 모습과 2, 3화에서의 모습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었는데 뭔가 확실히 2, 3화 가면서 약간 단어가 세지고 어조가 세지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어요. 자기의 지위가 내려가는 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혼자 질주하는 느낌? 사실 아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내 모습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지금도 약간 그렇거든요. 내가 집중하고 살아남아야 되고 뭔가 해내야 될 때는 사실 주변이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네. 사실 남들이 날 깠을 때에도 정말 잘 받아줄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런 역할이 또 없었다 보니까 그 지민님이랑 너무 상황이 비슷해가지고 나도 옛날에 이랬었는데 나도 욕 많이 먹었는데 근데 똑같이 지민님의 행동을 보면서도 어떤 분들은 무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왜 만들어서 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창환님 3편을 보고 너무 호감이 됐지만 초반에 창환님 같은 분을 처음에 만났으면은 조금만 뭐 하셔도 저는 긁힐 그런 타입이거든요. 저의 뇌의 세계 모형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민님이 편집을 많이 당했을 수도 있다. 작은 시간에 많은 걸 담아야 되니까. 네. 옛날에 전현무님이 요정재영님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민 비호감 시절에 PD가 그런 것만 내보낸다. 비호감인 것만. 그래야 시청률이 나오니까. 나중에 라디오를 하면서 나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청자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마지막 날에 사연이 왔는데 그동안 나쁜 사람인 줄 알아서 미안해요 전현무님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눈물이 날 뻔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편집도 충분히 있다. 나는 솔로 출연자들도 이 편집에 대해서 한창 말이 많잖아요. 한 번은 상대를 올려주고 한 번은 내렸는데 앞에 거는 잘라먹고 뒤에 것만 나가고 이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님이랑 지민님이랑 긴 복도에서 마주칠 때 인사 안 했다. 그 아침에요. 네, 아는 체 제대로 안 했다. 자세히 보면 목례를 오른쪽으로 까딱 하면서 한 거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많이 돌려봤거든요. 그 까딱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만약에 까딱이 아니더라도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여러 번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진 않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지원님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번 마주쳐서 지원님이 인사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 컨택도 없었나요? 아이 컨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길게 보면 인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인사한 거 아닌가. 특히 지원님이 세게 화답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준비하면서 몇 번 마주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으로 우재님에게 했던 그릇 발언. 네. 요거는 말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 아니 일단 자세가 약간 이래서 오해를 살 수 있다. 하면 그래도 입에 사탕 물고 있습니까 혹시? 그니까요. 그죠? 저희 병원에 사탕이 있거든요. 근데 잘 물고 오세요. 그래서 네네네. 사탕을 자꾸 하면은 불만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딸까닥거리는 소리가 났죠. 네, 조금 난 것 같아요. 빨고 있는 근데 거지. 그거를 어제부터 네, 만들어야 사탕 돼. 있잖아요. 네, 사탕. 이탈리아 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한 하루라도 더 보내고 싶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탈리아에 있으면 하루라도 더 보내고 싶을 것 같은데 혹시 너 경쟁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출한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어조를 들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말투까지는 아닌데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죠? 약간 그런 네,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저랑 그릇이 다른 건가? 아량이 넓으시다. 그렇다고 만약에 저랑 그릇이 다른 건가 하고서 웃었으면 그거는 더 위험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 말은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그 말을 아예 안 했어도 괜찮죠. 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지민님은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나에 빗대서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멀티가 안 되고 하나에 집중해버렸잖아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뭔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민님께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약점 개방.
근데 사실 이것도 저는 약점 개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랑은 그릇이 다른가? 나는 양보를 못 하겠는데 나는 속이 좁아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민님이 약점 개방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의도가 불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민님이 갖고 계신 성격적 특징이 좀 잘 보이는 구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득이 되진 않았다. 이거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득이 되게 많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거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뚝뚝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창환님한테 핫팩을 얻는 그런 장면인데요. 같이 볼게요. 아 그러네. 그 지원 씨한테 다 줄 거 아니었어요? 윤이 줬어요. 저 하나 줘요. 귀엽게 보면 귀엽게 볼 수도 있고 밉게 보면 미안한 감정이 좀 더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그 말투 자체는 남의 걸 얻는 거니까 고맙다 미안하다가 빠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편집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조에 미안해요 고마워요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딜리버리를 봤을 때는 네.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의 네. 딜리버리를 또 사용을 했잖아요. 네. 받기도 두 네. 손으로 받았던 걸로 봤거든요. 지원 씨한테 다 줄 거 아니었어요? 윤이 줬어요. 저 하나 줘요. 두 손으로 받는 것도 그렇고. 네. 아까 그 전에도 그러네요. 이거 지원 씨한테 줄 거 아니었어요? 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좀 공격적이라면 이거 지원 씨한테 줄 거 아니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이렇게 여유를 부렸을 텐데 입을 벌리고 좀 멍 때리듯이 귀여운 표정을 해서 좀 귀엽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딜리버리만 느꼈을 때는 네. 그 아이 같은 모습을 이용한 약간 애교 섞인 그런 딜리버리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세요 말고 이거 줘요가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게 진짜 잘린 거면 너무 억울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잘린 게 아니라면 미성숙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귀여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남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높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재현님의 직업을 추측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이 뭘 것 같다는 생각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럼 뭐 생각? 그냥 우선 회사원 사회초년생이겠구나는 확실히 사회초년생도 좀 거슬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사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아요. 슬슬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여기까지는 재현님 표정이 괜찮아요. 네. 근데 또 그걸 표현하지 않고 담아뒀을 것 같아요. 여려 보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재현님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나 싶은 얼굴이 나와요. 재현님 얼굴이 이런 미인상이었구나. 저는 귀염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다른 장면에서 캡처해둔 거 한번 볼게요. 재현님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광대가 올라가고 가로가 넓어 보이고 얼굴이 둥글어 보이고 이런 얼굴이 저는 재현님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표정일 때도 항상 거의 이런 느낌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표정을 안 지으니까 무표정일 때조차도 광대가 올라와 있고 하단 말이죠. 팔자가 들어가 있고 네. 약간 웃어주려는 그런 표정인데 유일하게 전혀 웃지 않는 그 표정, 여려 보인다는 말이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단어였나 봐요. 네, 사회 초년생일 것 같아요 라는 것은 그래도 어려 보인다 라는 걸로 기분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맥락일 것 같고, 사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아 그걸 담아뒀을 것 같아는 약간 콜드 리딩적 관점에서 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강해 보이지만 상처도 많이 받고 그걸 다 표현합니까? 담아두잖아요. 이런 말은 콜드 리딩적으로 깊은 대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열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이미 구축되지 않았으면은. 여려 보여요. 여려 보여요가 변호사한테는 또, 이분 변호사시더라고요 재현님이. 네. 변호사한테 여러 보여는 조금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현님을 딱 처음 봤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 보이고 사회 초년생 같은 이미지. 근데 막상 재현님의 진짜 직업을 들어보니까 연차도 꽤 있고 게다가 변호사라는 직업이잖아요. 분명히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나도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맡기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변호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더 능숙하고 좀 더 신뢰감 있는 모습과 전문성 있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거를 툭 건드려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근데 또 지민님한테 너무 개구장해갖고 애 갖고 철없어요 라고 했어도 지민님은 받아줬을 텐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유재석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자꾸 노출되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민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솔직함은 나한테는 일상인데 수위가 안 맞다?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점 개방에 수위가 좀 안 맞는 느낌? 네. 근데 지민님이 자기 개방에 빛을 발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구글 지도를 보는데 지도에 그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었나 봐요. 반대로 왔나 보다 어떡하죠? 하면서 이제 쉽게 개방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우리 반대로 다시 가야 돼요.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맞아요. 조금 무게 잡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좀 당황했을 텐데 이런 점에서 지민님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민님이랑 재현님이 이제 길을 가는데 바로 옆에서 사진사가 신랑님 조금 앞으로 나와 서주세요 하니까 신랑 우리가 신랑 신부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왜냐면 우리도 카메라가 잡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분위기 잡지 않고 저쪽으로 가요 하면서 나만 착각한 거 아니죠? 이러면서 우리만의 고난을 같이 겪어내고 극복했다, 착각해서 창피했다라는 것을 쉽게 개방하니까 자기 내면을 개방할 수 있는 장점이 빛을 발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압력 캐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순간에 압력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터트려낼 수 있는 여유? 그래서 내가 당한 걸 쉽게 캐치하고 개방하고 나누고 아마 슬픈 것도 또 기쁜 것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남의 속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남들한테는 너무 거침없이 느껴지는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민님에 대해서 많은 장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사실 찬영님, 지민님 두 분한테 약간 감정입이 돼 있어가지고 지민님의 어떤 행동이 그렇게 밉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보시는 분들은 편집이 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3일차, 4일차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보여준 거니까 또 지민님의 솔직한 모습 그런 걸 보면 옛날에 전현무님이 국민 밉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나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감으로 돌아선 것처럼 지민님도 그런 시기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갖고 있는 약점 개방과 자기 개방의 네, 힘이 분명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또 오지 않을까.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귀엽거든요. 귀여운데 진짜 만약에 실생활에서 만났으면 약간 앵하는 부분은 있긴 해요,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3일째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저희도 잘 모르고 저들도 모르고. 쭉 이어서 봤으면 또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잘라서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